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일찍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동장에서의 명성과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받는 선택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산을 설계해 온 스포츠 스타들. 이들은 단순한 건물주를 넘어 브랜드, 철학,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스타 10인의 투자 스토리를 통해 경기장 밖에서의 진짜 승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위 박찬호. 박찬호는 한국 야구 역사에서 코리안 특급이라는 수식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수 시절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대는 야구장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의 한 건물에서 펼쳐졌습니다. 2003년 박찬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대로 중심 상권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과 부지를 약 70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아예 새 건물을 짓는 직접 개발형 투자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건물이 바로 PSG 빌딩 파크 찬호 스페셜 그룹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약 300평 규모의 대형 건물은 그 자체로 박찬호라는 브랜드를 시각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용도도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임대용이 아닙니다. 박찬호 장학재단 사무실, 자산운용사, 고급 수입자 전시장, 카페, 헬스케어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브랜드와 철학이 반영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약 8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월 임대 수익만도 1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옥상 광고판 수익까지 더하면 수익 구조는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설계를 박찬호가 직접 구상하고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공간에 녹여 넣은 브랜드 자산화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호의 선택은 스타의 이름이 어떻게 영속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본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건물로 그는 수익과 의미,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그는 야구 선수에서 도심 공간의 창조자로 변신하며 진정한 인생 2막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위 서장훈. 서장훈은 농구계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센터였지만 은퇴 후 더 강한 인상을 남긴 분야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닌 자산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투자자로 변신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직후의 불확실한 시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망설일 때 서장훈은 서울 서초동 중심계에 있는 노후 건물을 경매로 약 28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로선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정확한 입지 분석과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이는 탁월한 선견 지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약 450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자산 상승이 아니라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수익 구조입니다. 서초동 빌딩 옥상에는 도시미관 규제에 전 설치된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새로운 옥상 광고판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광고판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 광고판 하나로만도 월 1억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 수익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만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시 광고판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서장훈은 건물을 유지한 채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 분석과 수익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또한 그는 흑석동, 서교동 등 서울 내 여러 지역의 건물을 분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비층과 상권 흐름을 분석해 맞춤형 운영을 펼치는 모습은 지역 특화 분산 투자 전략의 전형입니다. 전체 부동산 자산 가치는 약 700억 원에서 75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포트폴리오로 평가됩니다. 서장훈의 강점은 감정보다는 계산에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위치 선정과 리바운드를 놓치지 않던 감각이 부동산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수익 설계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의 투자는 화려하지 않지만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그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자산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8위 이승엽. 이승엽은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국민 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안목은 경기장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2009년 그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던 서울 성수동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성수동은 당시만 해도 전통적인 공장지대 이미지가 강했고 대중적 인지도나 상권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이곳의 잠재력을 간파했습니다. 서울숲과의 접근성, 도심과의 거리, 그리고 문화적 가능성,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곳이 성수동이었고 그는 이 지역의 건물을 약 300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의 투자는 단순한 매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 건물의 운영 방식에도 전략을 더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브랜드 헤이그라운드에 장기 임대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10년 이상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 다른 하나는 건물 이미지 상승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2024년 기준 이 건물의 평가는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8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지 변화와 트렌드 상승을 정확히 읽은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적 운영이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승엽은 야구장에서의 정확한 컨택 능력만큼이나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땅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이며 그의 자산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위 차범근? 차범근은 한국 축구의 전설로 기억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커리어를 넘어 가족 전체의 자산 설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차범근 일가는 대한민국 스포츠계 최초의 패밀리 오피스형 자산 구조를 만들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핵심 지역인 한남동, 이태원, 합정동 등의 다수의 고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남동 빌딩 A, 약 170억 원, 한남동 빌딩 B, 약 80억 원, 합정동 상업용 빌딩, 약 90억 원.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이 분산되어 있으며 전체 보유 자산 규모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약 4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일가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가 아니라 가족 간 지분 구조와 장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동 명의로 관리되며 상속과 이전을 고려한 구조가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세대 자산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남동의 한 건물은 2000년대 초 약 19억 원에 매입했다가 약 62억 원에 매각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춘 전략적 보유와 시기별 매각을 병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차범근 일가의 방식은 자산을 단순히 불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을 보존하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며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안정형 자산 관리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차범근의 유산은 축구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자산 설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 기성용. 기성용은 축구장 위에서 흐름을 읽고 경기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습니다. 그런 그의 능력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물 매입이 아닌 수익 구조와 시장 변동성까지 고려한 정교한 투자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관망할 때 기성용은 서울 종로구 중심 상권에 위치한 스타골드 빌딩을 약 29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중 156억 원은 금융권 대출로 조달되었으며 이는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고수익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높았고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팽배했지만 기성용은 오히려 그 시기를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산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철저한 임대 전략과 시설 관리로 건물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24년 기준 해당 건물은 약 275억 원 수준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회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현금 흐름이 확보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세 상승을 넘어 리스크를 계산한 투자자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성용의 투자 방식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그는 수익률, 대출 이자율, 공실률 등 다양한 수치를 비교 분석하며 결정에 임했고 이러한 전략은 스포츠에서 보여준 균형 감각과 판단력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자산가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경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플레이메이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위 박지성. 박지성은 두 개의 심장으로 필드를 누볐고 헌신적인 플레이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경기장에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의 대표 자산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스타프라자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약 250억 원을 투자해 개발된 복합 상업용 건물로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건물이 단지 투자 목적이 아닌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산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 바로 수원에 위치한 JSFC 축구센터입니다. 이곳은 약 100억 원을 들여 설립되었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박지성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와 플랫폼입니다. 그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축구를 통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그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총 약 300억인 400억 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과 가치를 완전히 설명하진 못합니다. 그의 진짜 자산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만든다는 사명감,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십입니다. 3위 김현수. 김현수는 야구장에서 정직한 타격으로 많은 팬들의 신뢰를 얻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장을 벗어나 선택한 투자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매입 후 시세 상승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개발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실현해낸 인물입니다. 2020년 김현수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낡은 건물 두 채를 약 113억 원에 동시 매입합니다. 이 중 한 필지는 자료형 토지로 불리는 구조로 도로 접근성이 낮고 단독 개발이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 공동 개발만 가능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두 개의 필지를 한 번에 확보하여 개별로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하나의 완전한 개발 가능 부지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동산은 건축 인허가의 가능성이 열리며 가치가 급등했고 현재 기준 약 200억 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현수의 투자 방식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지의 구조, 개발 제한 요소, 공공계획까지 분석한 뒤 조각을 맞추듯 완성한 전략은 일반 투자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지금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도심 속에서 가치를 설계하는 투자자로서 또 하나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하고 규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김현수의 투자 전략은 창의성과 인내심의 결과물입니다. 1위 손흥민. 손흥민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이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아이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손흥민의 부동산 전략은 전혀 다른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랜드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투자자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그의 고향 강원도 춘천에 설립된 손흥민 체육공원입니다. 이 시설은 총 17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으며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유소년 축구를 위한 공간이자 지역 사회와 연결된 공공재 성격의 자산입니다. 이 공간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유지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 사회와 축구계에 환원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개념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자산 운영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동 등 인기 지역과 영국 런던의 고급 주택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는 약 1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역 선수로 뛰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지금까지 상업용 빌딩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의미와 가치 중심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수익률보다는 브랜드와 철학, 사회적 영향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은퇴 이후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빌딩이 언제, 어디에 들어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공간 역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메시지를 담은 공간이 될 것이란 점입니다. 손흥민의 투자 철학은 숫자보다는 사람과 미래를 향한 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사회적 리더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